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속 관리와 습관은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완성하는 생활 방식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시간 함께 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고민하는 건강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탈모일 것 같은데요. 이 탈모는 나이와 관계가 깊겠죠? 예, 당연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이제 주름이 생기듯이요. 이 모발은 숫자가 적어지고 얇아지고 또 색깔도 변하게 됩니다. 대체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35세 이후,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40세 이후로 모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30세 전에 탈모가 있는 분은 스트레스라든지 질병 또는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발 수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자, 그렇다면 모발 성장에 도움 주는 음식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도움 주는 음식으로는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잘 먹는 참깨, 그다음에 잣, 검정 콩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 우리 인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과식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이제 당구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당구 전문 방송에서 MC도 오래 했고요. 아,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당구 선수들, 친한 당구 선수들이 많은데 예. 젊은 분들인데도 이제 탈모가 온 선수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모발 이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아무래도 좀 영향이 크겠죠? 예, 그렇죠.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의 경우에 네. 이제 경쟁력이 있고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대 선수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 승부욕도 지는 건 누구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우라가 생기면서 얼굴 쪽으로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가게 되면서 탈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네. 그 선수분들이 박사님 만나 뵈면 마시면 도움되는 한방차 있는지 예.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자신이 음식을 이제 달콤새콤한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슬과 오미자를 평소에 나는 새콤한 것보다 얼큰하고 칼칼하고 개운한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건지황과 당귀를 차요법으로 드시는데 이때는 복용법이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는 공복 시 속이 출출할 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또는 저녁 식사를 배부르지 않게 하고 취침을 취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플 때 이렇게 한 잔씩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달콤새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우슬과 오미자, 그리고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건지황과 당귀를 이용한 한방차가 건강한 모발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탈모로 고민하고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상담에 앞서서요.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과 축농증은요.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질환인데요.
박사님, 이 비염과 축농증은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비염은 비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콧물이나 재채기, 코막힘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축농증은 농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부비동. 부비동이라는 것은 우리 코 주변으로 해서 뼈 사이에, 양쪽 미간 사이에 뼈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치아 위에 뼈 공간이 있는데 상악동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농이 생기는 경우를 축농증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염은 콧물과 재채기 그리고 코막힘의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자, 박사님, 그렇다면 비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제 감기가 잘 걸리는 분들, 한방에서는 이제 호흡기가 체질적으로 약한 경우, 두 번째는 코 구멍이 좁아진 경우, 선천적인 요인이 있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합의갑계라고 해서요. 이 합의갑계가 부었을 때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면서 비염이 생기게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알러지 비염. 다섯 번째는 전신적인 영양 상태가 나쁜 경우.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의 이제 불균형에 의해서 비염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이게 비염인지 감기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박사님, 많이들 헷갈려 하실 텐데 두 질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비염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염에는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급성 비염은 감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상대방의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만성 비염은 비점막이 이제 붓고 염증이 생기고 조금 더 심해지면 부비동에 농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기와 급성 비염을 같다고 보시면 되고 만성 비염은 감염성이 아니고 비감염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염과 축농증, 코가 꽉 막히는 질환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비염과 축농증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증상 차이가 됐는지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이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생기는 해부학적 위치가 일단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염은 코 안에서 생기는 질환이고 축농증은 부비동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비염은 대체로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축농증은 콧물이 끈적끈적하고 노란색의 탁한 콧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염은 대부분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고, 이에 반해서 축농증은 부비동, 그래서 미간과 이제 상악동의 농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숨 쉬는 것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농증은 코막힘이 있을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비염과 축농증은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일단은 있을까요? 증상을 개선시키는 걸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코막힘이 주증상이다, 재채기가 주증상이다, 콧물이 주증상이다에 따라서 일단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증상 개선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두 번째는 6가지 원인에 따른 보강하는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기가 잘 걸리는 분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코와 인후와 폐 기관지를
같이 보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코 구멍이 좁아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천적인 요인인지 후천적인 요인인지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합의각계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코의 공기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의 이제 점막 기능을 강화하는 침 치료나 약침, 탕약 치료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봄에 꽃가루가 날릴 때 이 증상이 심한 분이 있고, 오히려 날씨가 찬바람이 불 때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날릴 때는 풍의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풍이라는 것은 아래 벌레 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봄에 풍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한사에 의해서 침범을 하기 때문에 폐와 기관지를 따뜻하게 보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전신의 영양 상태가 나쁜 경우, 선천적으로 허한 경우, 나이가 60이 되면서 노화가 되면서 기혈이 약한 경우에는 전신에 따라서 소화기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비염이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을 보호를 해주면서 폐와 기관지를 같이 보호해주는 양면 작전을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 불균형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채기가 생기거나 비염이 생기고 좀 더 심해지면 또 축농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요.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치료와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화를 진정시키는 약물이나 탕약치료, 침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방에서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 질환에 도움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박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비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길경과 생강, 길경은 도라지입니다. 그래서 도라지, 길경과 생강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축농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백지와 신이, 신이는 목련에 이제 꽃봉오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비동에 농이 생기는 경우에 이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는데, 병 자체가 얼굴 쪽 상부에 있기 때문에 이 한방차를 이용을 하실 때는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길경과 생강이고요. 또 축농증에 도움되는 한방차로는 백지와 신이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박사님,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축농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저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치과에서 이거 이비인후과를 가봐라. 네네. 결국에는 축농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저 이런 좀 특이한 경우도 부비동이 지금 상악동이라고 해서 치아 위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광고라고 이 부분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플 수가 있고, 그래서 치아나 잇몸 쪽이 아플 수 있고, 여기 미간 사이에 부비동이 농이 생기기 때문에요. 여기 미간이 아프다, 두통이 생긴다, 이마가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꼭 검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관리와 습관이 도움이 될지 또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1순위로 하셔야 되는 게,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약보다 금연이 제일 빠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면서 이 손을 자신의 입이나 코 주변으로 가지고 가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손은 여러 물건들을 만지고 다른 분들하고 악수도 하면서 이 손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와 입으로 얼굴 쪽으로 가져가지 말고 자주 씻자입니다. 세 번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
또는 담배 연기나 매연 등의 비염 요소, 유발 요소를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영양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금연과 스트레스 관리는 코 질환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염과 축농증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이실까요? 맞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만 75세,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어. 되십니까? 키는 150cm고, 몸무게는 53kg.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박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네네, 약은, 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당뇨, 예,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예. 칼슘제를, 한 10년 전부터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에는 50세에 네, 자궁 근종을 4cm 되는 예. 걸 부분 절제라고 수술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65세에 유방 예, 연기로서 예, 한쪽을 예. 제거 했는데 이것이 10년째인데 검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68세 예, 위장에 선종이 있다고 해서 네, 한 7년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한 1년, 2년 해서 병원 의사 따라서 검진하고 있는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현재의 불편한 점은 네, 혀가 예, 입맛이 거의 느낄 수가 없어서 예, 식사를 배가 고파서 막좀 끓여진 맛으로 해서 먹고 있고 네, 거의 그 식사에 불편함을 지금 느끼는 것이 한 10년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코는 기능이 없는데 한 3년 됐습니다. 예. 코 냄새도 예. 그러면 전혀 못 맡으세요? 예. 네네,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이 예,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 좀 약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 들어서 불면증이 네, 한 10시경에 자도 막 잠이 잘 못 들고 새벽 한 2시경에 네, 잠을 이제 새벽잠을 좀 자고 일어나는 이런 상태라서 예, 제가 좀 운동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빨리 또 잠이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지금 예,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네네. 아, 어머님 저희 방송 자주 보십니까? 근래에 와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물어볼 말씀을 다 네네. 미리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현재 체중이 53kg인데 1년 네. 전보다 체중의 상태는 어떤 네, 상태십니까? 변함없습니다. 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예, 대변은 양호하게 매일 잘 봅니다. 예. 주무시다가 소변은 몇 번 보십니까?
뭐 안 볼 때도 있고 한 번쯤. 예. 소변은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으세요? 예, 어느 정도는 참는데 예, 좀 그 시간이 많이 길지는 않,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음식 맛도 혀에서 네. 맛을 전혀 못 네. 느낀 지가 10년이 되셨는데, 네. 네. 이 혀 때문에 병원에서 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예, 근데 감기기로는 제자리 오는데 예, 이 혀에다 대고 뭐 감봉을 가지고 많이 검사를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예, 이걸 그 치료하기가 좀 어렵다 예, 하는 말씀과 네, 약을 한 7가지를 주면서 한 예, 일주일분을 예, 이걸 복용하라 하는데 제가 너무 조심이 되고 겁이 나서 예. 그 약을 막 그냥 삭제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 코도 그 네, 기능이 떨어져서 여기 네, 병원에서 이 코도 검진 받아 예. 보셨어요? 코도 이제 요 검진을 받아 보니까 네, 그 커피 냄새 처음에는 커피 냄새도 이런 것이 안 나는 것을 느꼈는데 예, 이게 음식할 때 이제 타고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아, 예, 그래 제가 그런 걸 빨리 가야 될 건데 혀나 코를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 이래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네, 혀라든지 예, 네, 코의 이제 냄새는 네. 후각신경에서 뇌신경에서 예, 예.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기능이 이제 뇌 쪽으로 네, 실질적으로 뭐 다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뇌 네, 쪽으로 기혈 공급, 그러니까 피 공급이 잘 되면서 예, 네,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을 잘 돌려야 되거든요. 네, 네, 예, 지금 혈압약, 고지혈증약, 네, 당뇨약 있는데 네. 당뇨는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잘 조절되고 있고, 네, 건강진단도 네, 잘 맡아서 결과는 그대로 네. 막 걔는 양호하다고 이래 네, 겁이 식사는 났어요. 하루에 세 네. 끼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서 그래 합니다. 예. 식사하실 때마다 배 고픈 거 있습니까? 작게 먹으니까 밥이 한 3분의 1공기, 네네. 이 정도로 먹으니까 항상 좀 그 배가 고프습니다. 아, 네. 식사는 항상 그렇게 좀 소식하는 편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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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운동은 매일 하십니까? 운동은 뭐 걷기를 주로 해서 예, 막 한두 시간 정도 예, 예, 하고 뭐 복지관에 가서 이제 예, 라인 댄스, 예, 예. 뭐 이런 댄스도 하고 장구도 치고 이래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복지관에서 하는 건 네,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거라 네, 네, 괜찮은데 지금 네, 걷는 운동은 밖에서 네, 하시면 네, 네, 바람이 좀 센 날은 그 네, 운동량을 밖에서 하는 네, 것보다 실내에서 하는 네. 운동량을 조금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예. 다음에 운동하실 때 땀이 조금 뭐 이렇게 댄스 하실 때는 땀이 많이 나십니까? 예, 한 40분 댄스하고 나면 덩어리가 예. 분운하게 좋습니다. 네. 지금 혀가 이렇게 네, 좀 마르고 건조한 느낌 드세요? 침은 잘 돌고 있고, 예. 혀 밑바닥에 한 줄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이 경우는 아까 제가 혀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이 코라든지 이건 네. 뇌신경하고 관련이 아,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뇌 쪽으로 영양 공급, 네, 영양분하고 산소 기능이 좀 약해요. 네, 지금 이게 혀가 10년 되셨고 코가 3년 네, 됐는데 한 네. 4, 5년 전보다 기억력은 어떠세요? 요즘에 와서, 예. 예, 기억력이 많이 좁아지는 걸 느껴서 저 예. 신경과 네. 가서 기억력 검사를 했습니다. 네네. 하니까 의사는 뭐 아직 양호하다고 네. 하는데 저희 이 느낌은? 감지가 네. 많이 약해지는, 좁아지는 거를 예. 지금 올해 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운동하고 나면 몸이 많이 가벼운 느낌 드세요? 예, 예. 힘들다는 느낌은 없고요. 예, 그런 느낌은 없고. 아,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 어떤 날은 원래 하는 네, 운동량만큼 했을 때, 아, 몸도 네, 가볍다 이럴 때가 네, 있고, 어떤 네. 날은 똑같이 했는데, 아, 몸이 좀 힘들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운동한 만큼 예,
예, 쾌적하고 잠도 잘 오고. 아,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네. 테니까 적으세요. 네네. 네, 황정. 황정. 네, 황기. 네? 황기. 황기.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당귀. 당귀. 예,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전부 5g씩 넣으시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예. 예,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아, 100cc 나오게?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10시에 한 번 드시고, 네. 예, 오후 4시에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병이 생긴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 한방차는 이제 뇌 쪽으로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해주는 네.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오랜 기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네. 3개월 꾸준히 네. 복용하시고 저희 네. 방송국에 다시 전화 예, 예. 주세요. 예. 네. 아유,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네, 3개월 한방차 꾸준히 드시고요. 네, 네, 그 뭐 하루에 2번이네, 예. 네, 맞습니다. 10시, 그래, 4시. 먹는 양은 한 커피 한 잔 정도 먹으면 됩니까? 네, 100cc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 되겠죠. 아, 예, 커피 예, 한 잔 종이컵 한 정도요. 네, 네, 종이 네. 한 컵.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3개월 뒤에 더 건강해진 네네, 목소리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만 75세 어머님의 건강상담을 해드렸는데요. 현재는 위 질환도 좀 있으시고요. 또 혀와 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쓰인 약재가 바로 황정, 황기, 당귀, 감초였거든요. 그럼 이 약재들이 그런 기능을 해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혈압약도 드시지, 고지혈증약도 드시지, 당뇨약도 드시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압이 혈압약이라는 것은 압이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가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 올라가서 뇌혈관이 안 터질 수는 있는데요. 뇌혈관 쪽으로 기혈 공급이 약해지겠죠. 우리가 뭔가 머리를 쓰려고 하고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하려고 하면 이때는 뇌 쪽으로 압이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먹기 때문에 그 압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안정화가 좋기는 하지만 올릴 때 못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당뇨가 있어서 지금 단 걸 좋아하는데 단 걸 안 드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몸 안에 기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황기가 상, 중, 하초의 기를 보해주는 약이고 황정은 우리 인체가 건조해지면서 오장육부 예, 그래서 신영문의 동의보감 신영문의 오장육부 사람의 원기를 보호하는데 제일 1차적인 게 황정이 나옵니다. 그 황정은 둥글레. 예,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제 어떤 한방차를 드시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분 이제 체질은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안 찌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황정차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근데 반대로 내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어도 과체중이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황정차가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황기하고 황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보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귀, 마지막으로 심장에서 활력을 넣어주고, 예, 소화기, 예, 비위에서 소화 흡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감초를 써서 한방차로 불러드렸습니다. 네, 한방차 맛있게 드시고요. 많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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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77살요. 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키는 152고요. 네. 몸무게는 51kg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진용 박사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상담 네. 자세하게 받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거든요. 네. 거품이 나오는데 벌써 한 2년째 됐어요. 네. 근데 병원에 가도 예. 그냥 거품만 나온다 하고 원인이 없다 하더라고요. 물만 먹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근데 또 다른 데 갔더니 그냥 거품만 나오지 아무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한번 그때 그걸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커피에다가 예. 계피가루를 누가 한번 섞어 먹어보라 해서 그걸 한번 먹었거든요. 네네. 그 먹은 뒤서부터 그게 거품이 나와요. 예. 그래 아직까지도 지금 거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제일 그 불편하신 지금 증상이세요? 네. 예. 그 외에는 따로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다른 건 한 번씩 발이 이렇게 쥐가 나듯이요. 예. 물에다 이렇게 뜨뜻한 물에 담가 놓으면은 예. 한 번씩 쥐가 나는 것처럼 생겨요. 자꾸만. 어느 쪽 다리가 그러세요? 왼쪽 다리요. 네. 현재 그 복용하시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으세요? 네네. 네. 당뇨약, 혈압, 예. 심장약, 예. 또 스탠드를 넣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약하고 먹고 있습니다. 아, 당뇨약, 심장약, 예, 이렇게 해서요. 고혈압, 네. 혈압약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혈압약은 심장약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가 혈압약이라고 네. 혈압약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스탠스만 하셨고 또 다른 뭐 수술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수술 받은 건 그냥 팔 옛날에 한번 수술 받은 거 있고요. 네. 그렇게 받은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요즘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요, 밥을 먹으면은 예. 한참 있으면은 예. 트림이 자꾸만 나와요. 아, 예, 트림이요. 예. 네, 트림이 자꾸만 나오고 예. 어떤 때는 이 뒤 등허리에 예. 밥을 생기면 이렇게 뜩 해서 걸리는 기분이 들어요. 예. 걸리는 기분이 들고 한참 있으면 또 이제 좀 괜찮고 예. 가슴이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이 증상은 얼마나 되셨어요? 좀 됐는데요. 아, 2년 이상 된 것 같습니까? 네, 2년 이상은 됐어요. 네. 식사는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드세요? 네. 네. 어머님 지금 이렇게 살림만 하세요? 또 다른 일도 혹시 하세요? 집에서 살림합니다. 네. 지금 대변은 시원하게 잘 보십니까? 아우, 아닙니다. 예. 소변은 저녁 때 주무시다가 몇 번 일어나세요?
한 2번 내지 3번 일어납니다. 네. 소변은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네. 네. 소변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으세요? 소변은 못 참아요. 아, 네. 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대부분 어머님 이렇게 자제분이 몇 분이세요? 애들은 많아요. 5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그렇게 이제 출산 경험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누워서 쉴 때는 괜찮은데 움직이고 그러면 여성분들이 이제 요도괄약근이 좀 약해지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소변을 조금 급하거나 이러면 바로 안 보면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건 이제 어머님이 출산하면서 요도괄약근이 약해져서 그래요. 예, 그건 제가 이따 한방차 같이 불러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식사를 3끼를 하시는데, 지금 체중이 51kg인데 이게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1년 전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그전 때는 48kg, 네. 48.2kg, 3kg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먹는 것도 예. 조그만 그릇에다 한 반 정도 되면 한 300g씩 요 정도 되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예. 기운이 없고 예, 예. 살도 안 찌고 쫙 빠지더라고요. 자꾸만. 네네. 딱 빠지더만은 요새는 내가 이제 고구마도 삶아놓고 하나 먹고 예. 좀 밥을 좀 조금 더 먹고 하니까 살이 붙더라고요. 예, 예. 한 2개월 됐어요. 살이 이렇게 이제 51kg 나간 제가요. 예, 예. 이제 지금 네, 상태에서는 기운이 조금 나세요? 기운이 조금 난데 어떤 때는 예. 이 머리가 띵 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식사를 지금 하시는데 이게 이제 거품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사구체 여과율이나 콩팥의 기능에 수치상은 정상인데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는 것은 그 전조 증상으로 그 콩팥의 기능이 좀 병은 아닌데 좀 네.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약간 그 기운이 없어도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배가 불러도 콩팥의 기능이 약해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적당히 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두 숟갈 좀 덜 드시면 되고요. 예, 근데 내가 너무 그게 배고프다 그러면 적당히 한두 숟갈 더 드셔도 되고, 이때 제가 도움이 되는 지금 트림이 나오는 게 위장의 상태가 또 좋아져야 됩니다. 위장의 지금 트림이 나오고 음식을 드실 때 등이 걸린다는 것은 위장과 이제 소화흡수 기능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소화흡수가 잘 되어야 콩팥의 기능이 강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예, 메모 가능하십니까? 네네. 네. 예, 메가. 예, 메가가 엿기름입니다, 어머님. 네. 네. 메가 백출. 백출. 네. 그 다음에 귤피. 귤피. 예. 귤피. 예, 그 다음에 황기. 예, 우리 황기. 예, 닭에 넣는 황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4가지 약재를 전부 5g씩 해서요. 네. 네, 물을 1500cc 넣으세요. 네, 1500cc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100cc 나오게 졸이셔서 네. 예, 오전에 11시에 한 번 드시고 네. 네, 오후 5시에 한 번 드시고요. 네, 오후 5시에. 예,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어머님이 식사를 하실 때 배가 좀 많이 안 고플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때는 식사량을 조금 더 줄이세요. 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좀 트림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식사량을 한두 숟갈 줄이시고,
예, 네. 어떤 날은 그냥 이거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원래 드시던 대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장하고 콩팥하고 노화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77세 어머님이었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는 증상, 그리고 다리의 근육 경련에 대해서 건강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박사님, 이 소변에 거품이 이렇게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것은 이제 콩팥의 기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소변을 만드는 건 우리 혈액 중에 이제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한 건데 소변에 찌꺼기를 혈액 중에 찌꺼기를 배출해 주는 게 소변인데 그 소변을 만드는 게 콩팥입니다. 예, 그런데 그 콩팥은 사구체 여과율로 좋고 나쁜 걸 정하는 건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사구체 여과율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거품이 난다는 것은 예,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거품보다는 지금 어머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 트림이 나고 등이 결리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등에서 걸리는 것 같고 소화가 덜 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세가 이렇게 높아지시면 제가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예,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가 고플 때가 있고 좀 덜 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이 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해야 됩니다. 속이 편하고 안 편하고는 저희가 이제 맥을 보면 우측 촌관맥이 성해지는데 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된다고 해도 제가 보면 복부 비만도 있고 오른쪽 관맥이 성하면 이 경우에 이제 담적이고 식적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어떤 날은 소화가 되었다, 밥맛이 없다,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식사량을 한두 숟갈 적게 드시는 게 좋고 그냥 소화가 잘 된다, 트림이 잘 안 나온다, 뭐 소화도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를 그냥 규칙적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음식량을 너무 줄이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고구마도 먹고 음식을 좀 더 먹었더니 살이 조금 올랐는데 올랐을 때 기운이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당의 수치가 중요하냐, 기운이 중요하냐, 여기서 양면성을 조화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생기는 게 먼저입니다. 예, 기운이 생기는 게 먼저인데 내가 식사량을 조금 늘렸는데 당 수치가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먹었던 양보다 조금 줄이면서 당 수치가 정상화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는데 당 수치는 정상인데 내가 너무 기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예, 식사량을 좀 늘리면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 소화 기능을 좋게 해야 콩팥에서 무리가 안 가서 예, 소변을 만드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소화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나면 예, 식혜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엿기름으로 만들게 되는데 한방에서 한약재로 이제 메가를 초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췌장의 기능도 안정화 시키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력이 없어서 제가 환기도 같이 한방차로 이제 불러 드렸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고민 상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78세이신데요.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더니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잘 안 들려서 그런지 많이 우울해하시고 기억력도 점점 저하되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성 난청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노인성 난청에 대한 건강 고민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요, 박사님, 이 노인성 난청은 어떤 질환일까요? 예, 일단 앞에 노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난청은 일단 청력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예,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노인성이라는 것은 고령화가 되면서 난청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귀에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난청이다 해서 노인성 난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된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요, 기억, 청력, 역치를 6분법으로 이용을 하셨는데 65세 이상 인구에서 거의 37.8%가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박사님, 혹시 이 노인성 난청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 그러면 네. 어떤 합병증도 생기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를,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성 난청이라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난청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에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의 노화의 증상이 급속도로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노인이 노화의 지표를 10가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청력이 잘 안 들린다. 예, 그 다음에 음식물을 잘 먹는데 입이 잘 마르고 잠잘 때 침을 흘린다. 예, 그 다음에 날씨가 아주 춥지도 않은데 코에서 콧물이 잘 흐른다. 예, 그 다음에 눈에서 눈물이 잘 흐른다. 예, 그래서 이목구비죠. 예, 그래서 눈에서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웃는데 눈물이 나온다. 예, 그 다음에 감기가 걸리지 않았는데 콧물이 나온다. 예,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먹으면 입안에 침이 촉촉해야 되는데 예, 입에서 침이 흐른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예, 그 다음에 청력이 떨어진다. 이게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소변을 봤는데 뭐가 남아있고 덜 나온 느낌. 예, 그 다음에 대변을 설사도 했다, 변비가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체에 구멍이 있죠. 이목구비의 구멍, 예, 대소변의 구멍의 기능이 양기라고 합니다. 양기가 막히게 됩니다. 양기가 막히면 기력도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치매로 가는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인성 치매를, 노인성 난청을 그냥 난청으로 한정 지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어렸을 때 기억력이 좋고 이런 아이들을 총명하다고 하거든요. 이때의 총자는 귀가 밝다는 총자입니다. 그래서 귀가 밝은 사람이 총명해지는 거고, 귀가 밝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총명함이 떨어지니까 치매로 가는 전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 자신이 우리 나이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내 자신이 귀에서 뭔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내가 TV를 좀 크게 틀어야 잘 들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지 말고 이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치매라든지 다른 질병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노인성 난청은요,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노인성 난청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노화를 더디게 하려고 하면 소화 흡수를 해서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 흡수가 더딘 분들의 경우에는 백출과 석창포, 우리 5월 5일 단오날에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창포로도 쓰고 석창포로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백출과 석창포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과체중이신 분들, 복부 비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의 에너지는 60이 들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부피가 늘면 안 됩니다. 체중이 는다는 것은 우리 오장육부의 원기가 더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체중 조절을 하고 양기를 운행을 시키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창출과 지모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화 불량이면서 노인성 난청인 경우에는 백출과 석창포, 그리고 과체중이면서 노인성 난청인 경우에는 창출과 지모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런데요, 요즘은 이제 또 젊은 층에서의 난청 문제도 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젊은데 난청이다. 그럴 경우에 도움되는 한방차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젊은 분들 중에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곳이 소음이 아주 큰 곳은,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쉬는 시간에도 밖으로 나와서 잠깐 귀가 큰 소리를 안 들릴 수 있게 해주면 되고, 예, 기본적으로 난청 증상이 있는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어폰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한방차, 이렇게 젊은 분들 중에, 예, 이게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화로 인하면 스트레스로 우리 기가 역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귀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예, 이 귀에 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하는 일이 좀 스트레스가 많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쉰다, 이런 경우에는 길경과, 예, 지각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평소에 이어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난청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콩팥의 기능을 보호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지왕과 백복령을 차요법으로, 예, 그래서 공복시에, 이때는 공복시에 섭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요,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해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제안 드린 건강 제안은 자신의 생활 습관에 대한 점검을 받자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몸이 차가우신 분들인데 요즘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말씀드리는데, 뭐 말씀드리고 또 하세요, 그럼 건강 발걷기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참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주치의 선생님, 좀 친한 선생님한테 자기가 생활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밤에 헬스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는데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경우에는 자신의 생활 습관에 대한 것을 주치의 선생님과 또는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점검을 받는 게, 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